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시가의 강세를 만들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밀렸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종목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업종도 그렇고요.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시장에 대한 이런 뷰들을 얘기 드리면서 굉장히 부담도 느낍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또 보이는 대로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얘기들 꾸준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 마감 전입니다. 2시 30분 경에 민주당 금투세 시행 유예 한 달여간 의견 수렴한 지 한 달? 한 달이요? 당초에는 당론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토론회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미 유예론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투세 토론회를 보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죠? 바로 금투세 토론회가 아니라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이미 워딩 자체가 유예를 하거나 시행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하나의 쇼로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를 형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상태에서 토론회가 이어진 거기 때문에 유예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이미 시행을 하는 쪽으로 민주당에서 뉘앙스를 풍겼다. 물론 시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유예론이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때 그런 포지션이 갖춰진다면 당연히 유예론으로 가겠죠. 금투세에 대한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꺼냈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포커스를 민주당 쪽으로 땡겨 오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우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던 유예를 하던 그거는 우리의 카드야 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정치적 요소는 제가 크게 다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웃기죠. 민주당의 정책 역량과 수권 능력을 잘 보여준 토론회, 이거 맞나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 달여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당초에 얘기 드렸을 때 9월 25일 오늘이죠. 그리고 10월 30일 두 가지의 일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9월 25일도 사실은 금투세 토론회의 일정을 모르는 상태로 퀀트 분석적으로 9월 25일 날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면 두 가지, 10월 30일까지, 즉 10월까지 조금 고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흐름을 보니까 비로소 10월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나서야 금투세 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유예는 이미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아무리 시행한다고 해도 시장이 폭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예는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시장이 폭락하고 유예냐, 그냥 선제적으로 유예해서 시장을 부양하냐, 이런 논리인데 민주당의 선택은 일단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뭔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어제 시행팀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시행팀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투세 시행한다고 시장 폭락으로 이어지냐 얘기하고 있어서 굳이 또 이걸 보여줘야지만 유예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행팀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금투세 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더라, 그 모습 보여주면 유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 바람은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시 반을 기점으로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단순히 지금 금투세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인다?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기로 합니다.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알려드렸던 시그널들, 뭐죠? 투매. 네, 투매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부양 전혀 안 돼요. 정책 부양을 하나의 뭐 밸류업 지수 발표, 이거 의미 없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정책 부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책 부양이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의 자금 수혈이 필요한데 전혀 자금 수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금투세 전혀 해결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최소한 반등이라도 보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의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5,550억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시장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추세의 전환인지 반등인지 구별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등으로 보고 싶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수급에서 특이한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아침부터 프로그램으로 하단 압력을 했어요. 갭을 띄우면서 야 그래도 금투세 토론회 그거 무슨 의미냐, 우리 가려면 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뭔가 강세 제스처는 보였지만 실제로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힘으로 찍어 누르는, 아침에 선물로 그나마도 버텼는데 이거 버티면서도 제가 베타즈 분들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지금
외국인이 현물에서 팔고 있어서 선물에서조차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선물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콜 매도를 상당히 많은 수량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거의 한 150억 가량의 물량을 상단 제한을 걸어 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이 적어도 빠진 건 니네 신경 안 쓸게. 근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생각하지 마. 더 올리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않을게. 라고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기준을 잡아드렸던 2600포인트 이상으로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상은 좀 오반데 니네 반등 너무 세게 한다. 그러면서 제한을 걸어 버린 겁니다. 오늘도 종가는 259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59포인트, 767포인트 이상은 허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밀렸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자, 정부 정책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걸로 뭐 ETF도 만들고 뭐 펀드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이 100조라고 치면은 그냥 밸류업 지수 만들어서 이 100조가 1번부터 100번까지 투자한 기업의 비중을 그냥 뭐 2번부터 50번까지 비중으로 옮긴다거나 그냥 자금의 이동만 조금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한정된 100조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개선하려는 정책 부양은 뭐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라던가 공적연금, 즉 우리의 기관 자금이 우리 증시로 유입이 되게끔 유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지수 같은 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전에도 이런 짓을 했죠. KRX 300이라고. 이거 의미 있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수혜 본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대할 것도 없고 지수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의미 없다. 오히려 여기서 빠진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세 만들었습니다. 여기 금융 부동산 리스트에 없죠. 괜히 멀쩡한 종목들 그냥 여기 빠져가지고 급락세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그냥 수급 쏠리게 만든 거잖아요. 저 기준이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헛발차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서 190조 원 푼다. 돈을 유입시켜 주잖아요. 결국엔 이거거든요. 100조였던 돈이 있으면 여기다가 10조를 넣어주면 110조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거래량도 들고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판이 깔리겠죠. 그런데 우리 증시 뭡니까? 그냥 보여주기 시잖아요. 돈을 넣어줘야지 190조 원 푼대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센트럴 타워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뭐 이유를 본다고 하면은 4분기부터 블랙 웰의 45만 개 출하, 이제 양산이 시작된다. 그냥 이런 호재성 재료로 올랐는데 이것만으로 그냥 미국 증시를 한번 땡겨 올린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제한이 걸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신고가 랠리를 가고 다우랑 S&P의 강세 랠리가 언제쯤 마무리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미국 증시도 횡보하거나 아니면 수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하락을 얘기하고 하락론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정리될 것들이 있어서 뭐 엄청난 폭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장의 상단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을 기다리자, 이거를 더 중심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에다 총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신중론 여유 있다, 엔화 하락 이러면서 엔화 같이 떨어뜨리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방어를 조금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립서비스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립서비스 한다고 뭐 힘을 받는 그런 인사도 없을 뿐더러 립서비스 하고 있긴 하죠. 시장 빠지면은 인버스 투자하라, 인버스의 세계를 열어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내용인데요. 일단 엔비디아 얘기 방금 전에 해드렸고 오늘 밤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거는 미국 시장 장 마감이니까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시가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분명히 뭐 증시 우호적으로 할 거예요. 일단 연준이 0.5bp 한 거에 대해서 합당화를 하려 나설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은 우리가 금리 인하 0.5컷을 너무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히 맞춰줄게 라고 립서비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망치를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 우려감이라는 게 뭐 시장을 의도적으로 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지표 같은 거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내일 모레 나올 PC 이런 지표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뭐 폭락이 나오고 뭐 시장이 뭐 폭등이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나 뭐냐면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무난하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잠깐 내려갔다 또 기업의 뭐 엔비디아 이슈 이런 거 나오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정도일 거라서 투자의 방향성,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런 거에 대한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한테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금투세. 요거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증시에서는 경제 부양을 위한 정책과 립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준율 인하에서 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에다 총리가 NK 트레이드를 의식해서 금리 인상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립서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에서 환장적인 토론회를 펼쳤고 미국의 대선 토론회를 뒤집어 씌우는 퀄리티를 자랑했죠. 그리고 김성환 의원의 인버스 투자에 대한 립서비스로 개미 투자자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립서비스를 확실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진짜로 정치권의 정당에서 국민을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들을 위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요. 일단은 2차 전지 업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공매도 쇼커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지 라인 정도만 형성을 했고 어제 단기적으로 공매도 보유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1년 이상 연장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단기적 쇼커버가 나온 거고 오늘은 뭐 시장이 조금 애매하고 반도체가 원체 강세를 보였으니까 2차 전지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까지는 안 나왔다. 그러나 2차 전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방해만 안 한다면 공매도 쇼커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건 찐 수혜주로는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다. 8월 말 9월 초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기억나실 텐데 9월 1, 2주차 3, 4주차를 나눠서 1, 2주차에 바이오가 너무 강세를 보이거나 주도주로의 두각을 보인다면 3, 4주차 즉 금리 인하가 막상 시행이 되면 바이오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가 찐수혜주로 힘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알파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현금 만들고 바이오 팔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잘 가고 있는 바이오 거의 신고가를 눈앞에 둔 바이오까지도 차익을 했어요. 근데 이거 베타제 분들도 굉장히 의아했을 거거든요. 더 날아갈 것 같지만 이거 차익하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제 눈에는 이게 분명히 고점을 뚫기 힘든 어떤 자기적인 흐름 차익하기 위한 땡김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지금 30%가 넘어갈 정도로 지금 많이 만든 상태고 저도 현금이 오늘 또 만들어서 31%까지 오늘은 가지고 있던 반도체까지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반도체가 초강세를 보여가지고 그 현금까지 만들어서 31% 플러스 방어주까지 구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하락하든 말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쫓아가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방어하면 되니까 그런 세팅만 잘 해놓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베타제 분들께 얘기 드렸던 거를 오늘 공유를 조금 해볼게요. 어제 드렸던 얘기입니다. 당연히 눌림이 안 나오면 좋지만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하락이 나면 적당히가 아니라 잔인하게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 드리고 있고 현금 꼭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진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나면 뭐 짧은 구간에 작은 비중이라도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매매도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뭘 할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잠깐 단타해야지 붙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꼭 보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시장 이거 리스크 있는데 잘 기다려요. 잘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눌려서 정작 꼭다리 부근 이렇게 막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선 잘 참아요. 하단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뭔가 포모가 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붙었다가 뭐가 있죠? 급락 맞아요. 그래놓고 물립니다. 근데 이거 물리면 그 다음에 현금화 못해요. 그냥 물린 상태로 계속 폭락 맞는 거예요. 뭐 폭락이 당장 내일 뭐 나온다 뭐 한다 이런 논리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 나가고 해결 못해가지고 힘들게 만든 현금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타 한번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 단타 욕심을 너무 가진 구간이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입니다. 여기 1번인데 이게 아침 장 전에 제가 시가 부근에서 모 종목을 5%만 매수할게요. 근데 이제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매수한다고 했다. 근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익 처리할게요. 그냥 약수익 거래세랑 손익 처리라는 게 손실 보지 않는 이익가 손실 보지 않는 이익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천천히 손익 처리했다. 물론 이거 장중에 플러스 4%까지 올랐습니다. 플러스 4%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딱 한마디 남겼잖아요. 시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남겨드린 거예요. 딱 시장 분위기 보니까 갭 뜨고서 이거 물량 넘기는구나. 오늘 꼭다리 지키나 보다. 이거 2600포인트 이상에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저도 반도체 차익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바이오가 오르고 어제와 그제는 2차전지가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IT가 오르면 뭐죠? 아, 이거 순환매 돌리는구나. 그럼 이제 오늘 IT가 오르는 게 순수하게 진짜로 반도체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 단기적으로 뭔가 작업을 치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베타제 분들께 딱 그랬어요. 와, 제발 더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최대한 챙기려고. 최대한 챙기려고 해서 원하는 가격에 딱 팔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없어요. 반도체 한 종목 있는 것까지 차익 실현해가지고 끝낸 상태. 그래서 현금이 늘어났죠. 그리고 점심시간 맞이하기 전에 남겨드린 브리핑인데, 뉴에로 당론을 잡으면 그때부터도 된다. 지금 뭐 사는 게 아니라 챙길 구간이라고요. 이거 뉴스를 나올 거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뭐든지 돈의 흐름을 따라서 맞춰가는 겁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냥 홀짝 게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돈의 흐름 보고서 오늘 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시행론으로 가닥 잡히면 뉴에로 선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시행론으로 가닥이 잡힌다. 이거 반대로 하면은 지금 결론을 안 내는 거. 즉 무슨 상태죠? 빈손 상태잖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그러면 뉴에로 선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개인이 매도한다고 좋은 시장도 아닙니다. 왜? 금투수 해피 물량이니까요. 그래서 수급 분석이 꽤 까다로워서 파생과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이거 눈치를 빨리빨리 채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돈이 뭐 사는 게 아니라 챙길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상단에 강력한 저항벽을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외국인이. 오늘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만여의 날이 끝나고 오늘 본격적으로 상단 박스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중에는 얘네도 이거 상단 박스 만들면 부담입니다. 근데 지금 고점 부근을 형성하고 눌리는 구간,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벽 만들고 이렇게 벽을 겹겹이 만들고 누르면서 형성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발점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단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에 있어서는 목가 시장 상황을 만드는데 굳이 무리해서 할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밸류업 지수 의미 없고요. 바이오 2차전지 돌고 오늘 반도체까지 돌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거 어제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먼저 빠져있기 때문에 얘네는 빠져있는데 종합 증시는 어떻게 있죠? 왔다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버텨버리면, 버티는 와중에 종합지수가 밀린다면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등을 얻고 반등을 했던 수혜를 본 업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작살 납니다. 종합지수가 1% 빠지는데 웬만한 코스피 종목들 마이너스 5% 가는 거 다반사가 될 거예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이 쏠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이 쏠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낙폭이 제한될 거예요. 얘네들은 종합지수가 뭐 2% 빠지든 3% 빠지든 얘네는 뭐 플러스권을 만들든지 뭐 0.5% 빠지든지 이런 모습 보일 거거든요. 그럼 다른 종목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단적으로 오늘 대충 체크만 해본다고 하면은 오늘 코스피가 1.3%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파란 나라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1%밖에 안 빠진 겁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1.5%나 빠져서 그나마도 낙폭이 덜했지만 지금 보면 그동안 강했던 헬스케어 관련주, 그나마 전기차는 좀 버텼는데 다른 금융주라던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4월부터 떠들던 종목들 다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얘기를 왜 했냐고. 이거 안 올라갈 애들을 굳이 올려놓고 지금 따라붙게 만든 다음에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진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환장을 노리십니다. 다른 거 없이 여러분 굉장히 여유있게 지켜봐도 돼요. 무슨 여유? 우리 시장 발목 잡는 금투세 이슈에 해결되는 거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시장을 무조건 우려감 있게 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금투세 해결되기 전까지 뭐 시장이 폭락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은 이렇게 바닥을 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고각도로 갈 시장이 저각도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단정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다지 매력은 없다. 이거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금투세가 해결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방어주를 액티브하게 공격적인 주식으로 바꿔나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라서 여러분 여유 가지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 40분쯤입니다. 이때 제가 얘기 드렸죠. 시장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셀링 나온지 하락 파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빠지는지 모르는 상태였죠. 중요한 거는 많이 빠지네 지금 기회인가? 이 생각 지우세요.
이 생각을 지우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 막 빠지면 사람들은 내가 가진 종목이 막 빠져. 막 5% 빠지고 6% 빠져. 살까? 특히나 나는 현금이 많은데. 파제가 현금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빠지나 봐. 야, 지금 기회인가 봐. 지금 사볼까? 아니에요. 이 생각 지우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뭐 사면 안 된다. 이 얘기 강조 드린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군가는 이거 나 현금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이 빠지네? 사볼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얘기 한번 드려보는 거고, 또 인버스까지도 막 댓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각심 생겨가지고 인버스 고민하는 분들인데, 시장 빠질 가능성을 보는 거지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이거 시장 빠질 거야 이번에 금투스 때문에 폭락 나오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빠지면 빠진 대로 보면서 우리는 언제 터닝을 만들지, 터닝 포인트 잡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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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생각이 세뇌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려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얘기 드린 거지, 시장이 빠질 거니까 그거에 대한 베팅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면은 어느 순간 민주당에서 얼굴색 싹 바꿔가지고 갑자기 밤에 나와서 유예론으로 반영해버리고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인버스 투자자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기도매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뭘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자주 드리는 멘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무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시장이 조금 밀린다고 어제 토론회처럼 인버스 투자나 선물풋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우리 시장 진짜 한번 출발하면 이제 미친듯이 올라가요. 물론 제가 보는 건 3분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금투세가 자꾸 발목 잡아가지고 너무 해결을 안 해줘서,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죠. 2분기 1분기에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 금투세만 해결되면, 변수라고 하면서 이 변수만 해결되면 3분기부터 우리 시장 날아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 변수가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9월달에 남겨드렸던 썸네일입니다. 마지막 인내심. 지금 9월달에 나름대로 반등하면서 여러분 현금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냐, 소외되는 거 아니냐, 막 2,000원째 올라가고 바이오 올라가고, 야 알테오진이 신고가래, 에코프로 막 올라간다. 근데 마지막 인내심 가지란 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때 빠질 때도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상상 이상의 폭락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은 잔인할 때도 잔인하다. 금투세 유예 시행, 빈손만 아니면 됩니다. 빈손이잖아요. 어제요. 결국에 아무 결과도 도출 못 냈어. 그냥 한 달 동안 기다리겠대잖아요. 뭐 그 뒤에 가면 바뀐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 폭락하면 그거 보고서 이제 시행팀에서 여러분 금투세 한다고 하니까 이거 불안감 때문에 시장 폭락 나오네요.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진짜로 금투세 영향이 있네요. 저희가 유예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겠죠. 그리고 금요일에 정리해 드렸죠. 한계에 도달한 반등 내리고 시장 방향 나온다.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금투세 토론회 끝나고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건 다 뭐죠? 중국과 일본, 아시아권의 어떤 정책 변화, 립 서비스 이런 거로 오른 거지, 우리 시장의 자체적인 시세로 오른 건 아닙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오늘도 현금 비중 늘렸습니다. 이거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제가 딱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해석에 쉽게 수긍한다. 지금도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설마 진짜 잔인하게 더 뺄까? 설마가 여러분을 항상 괴롭히죠. 매크로는 다른 거 볼 거 없고, 오늘 아침에 제가 베타즈 분들께 이거 시장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린 게 이 환율 보고 얘기 드린 거예요.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간데 지금은 워낙 강세로 가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 워낙 강세로 가면 경기 침체 우려감 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 엔화도 강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환율 강세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원래 환율이 강세로 가면 우리가 환차 이익을 받으면서 훨씬 우리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최소한 4번에서 5번 정도 가고, 그리고 나서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부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간다? 이거는 NK 트레이드 청산을 부추기는 효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가는 거 보고서 갑자기 1,335 이하로 깨졌네?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 판단을 했으나 매수 판단이 잘못된 거면은 빠르게 잡아서 손익 처리해서 나갑시다 하고 손익 처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요즘 짤 돌고 있던데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도는데 그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제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사실 이거 내용 들어보면은
그 전에 이 앞에 멘트가 있어요. 이제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시행 때문에 이러면은 금투세 만약에 진짜 시행돼서 우하향 한다고 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정치권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확대 해석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뉘앙스를 풍긴 것 자체가 좀 잘못되긴 했죠. 어떻게 정치권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인버스 투자 얘기를 합니까? 저건 잘못된 거긴 한데 또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다. 저는 이제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른 건 아니고 금투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른 업종들, 특히 2차전지는 그냥 이렇게 힘이 빠지는 모습 정도 보였고, 반도체 쪽에서는 그냥 반락 정도 나왔는데 바이오 쪽이 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바이오 쪽에 발작을 하는 이유가 금투세 관련해서 뭔가 바이오만 피해 본다? 그런 게 아니라요. 바이오 쪽에 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훨씬 많은 쪽이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금투세 회피가 나온다 하면 당연히 바이오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금리 인하 전에 너무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게 바이오 쪽에서는 시세 선반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지금 바이오 외치고 있잖아요. 한 번은 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바이오 주도주 이탈했다 뭐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 정도의 흔들기는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잘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바이오의 흔들기는 통상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제도 그렇고 부분 차익, 심지어 이 부분 차익한 게 한 90% 정도 수익률 났거든요. 근데 이 비중만큼 부분 손절도 했습니다. 부분 손절한 비중이 한 25%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90% 수익 본 거의 일부를 이 25% 마이너스 손절로 쳐내서 현금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 그냥 치라 그러면 여러분 손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 챙길 거 챙기면서 이 수익을 좀 더 응축시킬 수는 있지만 이 손절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현금에 대한 비중을 더 과감하게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얘기 드린 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투자처가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 저희 대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고 싶어 죽겠다고 지난 주말부터 새벽 2시, 3시 몇 날 며칠 밤새면서 분석해 놓은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안 사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먼저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좋아하시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 여행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날씨가 도와줘야죠. 가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여행이 됩니까 그거? 날씨, 시장이 안 도와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꼭 여러분이 알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지금은 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관망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인스는 그래도 그냥 버티는 모습 정도는 보였는데 밸류업 지수 때문에 또 더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이런 추세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거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플러스 등급이든 S 등급이든 V 등급이든 틈만 나면 제가 지금 현금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모두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금 거의 다 30%씩은 거의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미니멈 한 20%에서 25%? 그리고 방어주가 있다면 조금 더 현금이 적어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방어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코스피 보면 200일선에 저항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코스피는 막 폭락 나온다 막 이런 거 나온다 개념 아니고요. 그냥 조금 짜증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진짜로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2360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일단은 각오는 하고 있자. 지금부터 약 10% 정도? 글쎄요, 그렇게 빠질까 싶긴 합니다. 지금도 빠질까 싶긴 한데 일단 열어는 놓는 거죠. 가능성이니까요. 가능성만 열어놓는 거고, 진짜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원체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거고, 뭐 어디까지 정해놓진 말돼 기준을 이런 종합지수의 기술적 분석보다는 금투세가 유예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조금 견제하자. 그거 아니면 투매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 부양, 이런 것들 무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냥 자연 반등, 그냥 저점 형성, 이거는 조금 견제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불안해요. 제 생각에는 코스닥은 이번에 빠지면 일단 650포인트를 깨는 거를 깔고 가지 않을까.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말인데 그냥 제가 보는 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14%인데 일단 이거 깨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종합지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쪽으로는 좀 낙폭이 있겠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겠지만, 근데 코스닥은 그거 아니거든요. 얘가 빠질 때 오늘 알테오젠 봐서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버틸까요? 못 버틸 겁니다. 니가킴이 버틸까? ABL이 버틸까?
그냥 못 버텨요. 왜냐면은 그냥 종합지수가 다른 뭐 금리 악재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 우리나라 고유 문제, 금투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 쪽에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돈 많은 슈퍼개미들도 많아졌겠죠. 많아졌을 겁니다. 많지 않았더라도. 그럼 이거에 대한 금투세 회피 물량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내년 25년 1월 1일에 매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세금 내야 돼요. 5천만 원 이상 과세 대상 됩니다. 그럼 이거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해될 수 있어요. 왜?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나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그런 물량이 없으니까 오늘 낙폭이 제한됐지만 종합지수가 눌려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2차 전지도 4분기까지 실적이 받쳐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해서 리스크가 계속해서 돋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2차 전지 쪽에서도 큰 손 물량이 꽤나 많습니다. 상단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아마도 바이오 쪽이 이번에 금투세 리스크에 가장 취약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고, 최근까지 7월달에 종합지수 850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의 업종 지수는 그다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이 하락이 진행될 때 바이오는 그래도 강세를 주도주 업종에서 버텨준 거예요. 그만큼 세금 부과 대상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투세 리스크가 돋아나면 어떻게 되죠? 바이오의 셀링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전에 충분히 그 기대감으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수급의 교환까지도 한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뭐 엄청 부러지고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출발 안 한 바이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물론 바이오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의 흔들기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 드려보고 싶고, 시장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잔인할 때 더 잔인하게 뺄 수 있다는 거. 이번에 투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투매가 나왔어요. 22년도에. 이때는 진하게 투매가 나왔거든요. 22년도 9월에서 22년도 10월까지 요런 정도의 투매가 나온다면 저는 저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런 파동, 차트의 움직임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수급을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킷 브레이커 걸리거나 뭐 저점을 형성할 때 그런 모습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빠질 땐 진짜로 공포감 한번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시장은 진짜로 미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개화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인내심이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이 마지막 인내심을 여러분이 발휘해서 진짜로 한 번만 더 견뎌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퀀트 분석으로 라이브 때 얘기 드리잖아요. 9월 25일 이거 금투세 토론에 나오기 전부터 얘기 드린 오늘입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터닝이 나온다. 그리고 재수없이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흐지부지 빈손으로 시간 끌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10월 말. 민주당 입장에서도 10월 말까지는 당론 나올 거예요. 이거 뭐 한 달 뒤에 뭐 말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10월 달에는 증시가 힘을 잃어가면 어쩔 수 없이 유예로 갈 건데, 만약에 증시가 금투세 의사가 상관없이 시장을 버텨버린다? 이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론 안 납니다.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반전 찍기 힘들지만 일단은 10월 말까지, 지금 당장 터닝은 안 나오니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인내심의 시간이 길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6월이든 7월이든 언제고 얘기했습니다. 금투세가 해결이 안 되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저는 현금 비중을 계속 올릴 거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거의 주식이 없다시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 드렸어요. 저는 시장이 만약에 하락이 안 나오는 가정하에 버틴다고 하면 제 종목들은 한 번씩 튈 거라고 생각해요. 튈 때마다 더 줄일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 점점 확보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하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질 때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기회는 많을 것이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고요. 내일 과연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선물이 살짝 빠지고 있어요. 살짝 빠지고 있어서 뭐 미국이 어떻게 저축해 된다 뭐 이런 건 알 수 없는데,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은 시장 우호적으로 일단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우호적인 발언을 해석하는 거는 누가 하죠? 시장에서 합니다. 시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파월 연준장이 너무 시장 부양에 대한, 아니면 시장에 대한 립서비스를 강하게 하면 야, 파월 의장이 불안한가 보다,
뭔가 캥기는 게 있나봐라고 해석하는 것도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파월 연준 의장이 해석한 대로 야 그래도 연준에서 뭐 하네 라고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강조해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고, 인버스 투자 이런 거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린 건 혹시 빠지면 650포인트를 깬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지 각오를 하자는 거지 저기까지 빠질 겁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적당히 조금 쉬다가 지금 나름대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적당히 숨고르기하고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숨고르기하고 날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이거 꼭 강조 드릴게요. 21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시장 지금 살짝 눌렸다고 막 폭락 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21선 그냥 지지받고 그 다음에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하루 뭔가 어떤 뉴스가 나와서 이런 걸로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양방향 계속해서 열어놓고 언제든 시장은 얼굴색 또 바꿔서 강한 랠리를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에 이겨내고 단순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지만 본다. 우리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그 템포만 맞춰가도록 한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